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고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팔고채 향가입니다. 모죽지랑가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죽지랑가, 여러분 작품 제목을 선생님이 빠뜨렸네요. 네, 해석을 해보면요. 죽지랑은 정말 유명한 화랑이었어요. 이분 김윤신 장군의 부사령관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 삼국 통일을 위해서 수백 번의 전투를 치렀던 엄청난 장군이었고, 자그마치 4대에 걸친 왕의 재상을 지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셨대요. 그 죽지랑을 사모하는, 또는 이 작품을 지었던 시기를 죽지랑이 생전에 지었다라는 설과 죽지랑이 죽은 이후에 지었다라는 설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죽지랑을 그냥 생전이라고 우리 해석한다면 사몽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죽은 이후 라고 해석을 한다면 추모하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시기에 지어졌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혹은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사모하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가입니다. 향가고 팔구체 8줄로 이루어진 향가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작가 드고곡 혹은 드고라고도 하는 신라 효소왕 때 화랑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지방 관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여러분 사모하는 또는 추모하는 노래니까 찬양하고 흠모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주제, 죽지랑에 대한 흠모의 정, 사모의 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생전이라면 또는 죽음 이후에 지어졌다면 화랑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제를 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특징,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순수 서정시로 낭도의 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낭도는 이제 화랑 밑에 있는 화랑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낭도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다시 말하자면 그 화자의 정서가 부각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요거를 쌤이랑 잠깐 비교한다면 참고 삼아서 여러분 8구체 아니고요. 19체 향가 중에 모죽지랑가와 유사하게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파랑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도 기파랑이 뭐다? 화랑이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건 그야말로 기파랑이 이제 죽은 다음에 기파랑을 추모하는 노래였는데, 이렇게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 작품이랑 모죽지랑가 이 두 작품이 화랑을 추모하거나 사모하는 그런 노래로 지어졌는데, 모죽지랑가는 8구체였고 찬 기파랑가는 19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비교할 점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죽지랑가는 순수한 서정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자의 정서가, 다시 말하자면 드고라는 작가의 정서가 굉장히 부각되는, 죽지랑을 사모하고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게 되게 부각되는 그런 작품이라면, 찬 기파랑가 같은 경우는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기파랑의 인품이 부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대상의 특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작품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의 설명입니다. 향가는 주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노래, 예를 들자면 처용과 같은 경우 8구째 향가인데 굉장히 주술적인 속성이 강하잖아요. 귀신을 물리치는 이야기니까. 또는 제망매가라는 19제 향가도 보시면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징 다 없이 그냥 개인의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때 삼국통일의 위협을 완수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뤘어, 죽지랑이. 이후 여러 대에 걸쳐 재상으로서의 존경과 찬미를 한몸에 받았던 노화랑이에요. 나이 들었어. 나이 들어서 그의 세잔한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드고곡의 심정에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화랑도가 실세 무슨 뜻이야 여러분? 세력을 잃어가다라는 뜻이죠. 세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이걸 어떤 죽지랑 개인의 일생으로 본다면 죽지랑이 나이가 들고 주름살을 지니고 그리고 죽는 또는 죽음 이후라고 본다면 그렇게 죽지랑이 정말 한창 활동하던 막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던 그 시기로부터 점점 나이를 들어가서 쇠잔에 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로도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자, 삼국통일을 이루었죠. 삼국통일을 이루고 나서 화랑이라는 세력 자체가 세력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을 잃어가면서 다른 지방의 세력들이 올라와. 그래서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 다툼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죽지랑이라는 인물 자체가 화랑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배경설화의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굉장히 큰 수모를 당한단 말이에요. 드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화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세력을 잃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도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마무리 사모의정과 인생무상의 정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갈래가 뭐라고요? 향가라고요. 향가. 향가야. 향가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잠깐만 확인하고 가보자. 향가는 여러분 뭐였어요? 어느 나라? 신라. 귀족의 노래였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화랑이나 승려나 이런 분들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귀족의 노래였었고요. 여러분 고대 가요와 마찬가지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죠. 아직 이야기와 노래가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로 표기가 됐어요, 여러분? 향찰로 표기가 됐죠. 향찰이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한자의 음과 음이나 뜻, 훈을 빌려서 우리 말 전체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에 이제 차자표기라고 이야기하죠. 글자만 빌려온 거야. 문자만 빌려와.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는 빌려왔으나 중국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문장 구조식으로 그 한자의 문자만 빌려와서 사용하는 방식, 그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 굉장히 그래서 이 표기 방식을 주체적인 표기 방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향찰 표기다 하면 특별히 신라인들이 향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표기를 향찰 표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형식이 4구체 4줄짜리, 8구체 8줄짜리, 10구체 10줄짜리가 있었고 특별히 10구체의 향가를 우리가 산회가, 신라의 노래다 그래서 산회가라고 불렀고 19제의 향가의 형식이 시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자, 향가가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 갈래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특징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모죽지랑가는 8구체의 향가다라는 얘기고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거죠. 배경설화 같이 한번 보고 가십니다.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데요. 죽지랑의 무리에 죽지랑 아주 유명한 화랑이었다 그랬어. 드고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죽지랑을 모시다가 갑자기 열흘 가까이 나오지 않았대. 그래서 죽지랑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굉장히 인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나 봐. 어머니를 찾아가서 왜 열흘 동안 안 나왔는데 드고가 무슨 일이 있나요? 아픈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랑리에 익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익선이라는 아간이 있는데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급히 임명해서 인사를 못 여쭈고 떠나게 되었음을 고하였다. 이러는 거지. 아간 익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드고한테 부산성에 창고지기를 하라고 그래서 거기로 떠났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지랑이 약간 열받았겠지. 왜냐하면 자기를 모시는 관리였단 말이야, 드고가. 그랬는데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자기보다 조금 밑에 있는 관리인 거야. 근데 이제 물론 노화랑 나이가 들어서 세력이 이제 없는 거지. 그게 세력을 잃은 자의 좀 슬픔이라고. 옛날이요 부를만 하지. 옛날에 나 되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 세력이 쇠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함부로 쓰는 거지. 근데 이 죽지랑이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부산성에 창고지기로 갔어? 그럼 내가 걔를 좀 만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떡과 술을 가지고 드고를 위로하러 갔대요. 그랬는데 세상에 창고지기로 일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야 되는 드고가 가봤더니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너무 황당하잖아. 밭에서 일하고 말도 안 되잖아. 관리인데. 그래가지고 드고를 불러서 떡과 술을 먹이고 익선한테 가요. 익선한테 가서 휴가를 주고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익선이 되게 방자하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 이걸 가지고 이제 세력 다툼이 있었다. 익선은 그때 당시 새롭게 일어나는 지방 세력이었었고 죽지랑의 세력은 쇠퇴해 가고 있는 세력이었던 거지. 여기 세력 다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간진이라는 그 관리가 보는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죽지랑이 너무 이제 불쌍한 거지. 어떻게 저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나. 엄청난 인물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다 줄 테니까 제발 그거를 죽지랑이 데리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익선이 안 들어줬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말과 안장까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익선이 그제서야 드고를 놓아주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후의를 입은 드고가 죽지랑을 사모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삼국유사에는 전해지고 있대요. 결국 그 세력 다툼 끝에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도 잠깐 스토리가 있는데 이 익선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윗사람들이 알고 익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익선의 아들을 대신 잡아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익선이 모량리 사람이었는데 이 모량리 사람들은 앞으로는 관직에 임용하지 않겠다. 옛날에 신라는 여러분 불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스님을 되게 우대했잖아. 근데 스님도 되지 못하게 하고 모량리 사람들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익선 때문에, 익선 하간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런 배경설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 배경설화를 통해서도 뭐를 읽어낼 수 있는 거야? 화랑이라는 존재,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던 화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조직이 통일신라 시대에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죽지랑이 대단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작품의 본문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양주동 박사, 우리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향가는 두 분이 해석을 하셨어요. 양주동 박사랑 김한진 박사의 해석인데 두 분의 해석이 조금 달라요. 이번 본문에서는 양주동 박사의 해석을 보고 가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감봄을 그리워하매, 해석은 여러분 지운 채로 하실 수 있는 게 좋겠죠. 감봄을 그리워하매, 봄이 갔어. 봄이 갔네? 봄은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청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부흥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좋은 시기지. 그런데 그게 가버렸어. 그러면 이걸 작품의 제목과 연결해 해석한다면 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에 굉장히 부흥했던 그 화랑이 막 일어났던 그 시기, 혹은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또는 죽지랑이 왕성한 활동기, 청년기, 이렇게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가버렸어.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우리와 씨름하는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은 자연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씨름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울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울어 씨름한다. 모든 것이 우리와 씨름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공식이 들어가 있냐면
아니 모든 것이 어떻게 씨름을 울고 씨름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객관적인 자연물에 사실은 화자의 정서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런 공식이 나올 때 우리는 그걸 무슨 표현법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 감정이입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감정이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봄이 갔기 때문에 대응 방식 드러난 거야. 이게 이제 상황이고 첫 번째 정서 그리움이고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울면서 씨름해 두 번째 정서가 나온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행 보십니다. 아람나토샤온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지지는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가십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고유어죠. 모습입니다. 모습이 살쯤은 주름살이야. 주름살을 지니려 하옵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3, 4행을 보면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건 죽지랑의 모습이야. 죽지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어떻다? 주름살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이 생명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가변성, 순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때? 시간이 지나가면 주름살이 자글자글 일어나서 막 추하고 못생겨지는 거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 그게 정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생의 가변성과 순간성을 안타까워하는 정서를 뭐라고도 한다? 인생 무상이라고도 얘기한다.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3, 4행까지 봤고요. 5행입니다. 눈 돌칠 사이에 눈을 돌이킬 사이에 남아 맛보합디디조리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움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낭이여. 자, 여기 이어 여러분 혹격조사. 이어라는 혹격조사는 여러분 뭘 만들어낸다?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죠. 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지금 몇 행이냐면 7행이란 말이야. 이 마무리 부분인데 이렇게 마무리 부분에 영탄적인 어조를 드러내는 건 19체 한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모 죽지랑 가는 8구체 한가임에도 불구하고 19체 한가와 대단히 유사한 형식적 특징이 나타난 거야. 이해되시죠? 19체 한가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영탄적 어조가 여기도 동일하게 7행에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죽지랑이여 죽지랑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워할 마음이 여올길 자 여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선생님 수업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알죠? 여다 혹은 예다 또는 여다 혹은 예다 요 단어들 살다 지내다로 해석하거나 지나가다로 해석하는 단어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길이 뒤에 나왔으니까 여울은 지나갈 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운 마음이 지나가는 길이 다북쑥 우거진 구렁은 무덤 언덕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야. 다북쑥 우거진 언덕에 잘밤 있으리까 이렇게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문학적인 형상화가 돋보이는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워할 마음, 여러분 그리운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 눈에 보여요?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린 그걸 추상이라 그래.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길이 있대. 지나가는 길. 그러면 눈에 보이게끔 바꾼 거지. 마음이 어떻게 지나가는 길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런다? 추상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상화라는 건 형태를 갖춘 것으로 바꿨다. 그래서 형상화, 구체화랑 똑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법도 나타났다라는 거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쑥에 우거진 언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 무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는 저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내 그리운 마음이 갈 길, 그곳이 다북쑥 우거진 그 언덕에서 잘밤이 있으리까 저승에서, 이걸 저승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승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재회의 확신을 그려내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러분 이거를 죽지랑이 살아있을 당시에 지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낭이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북수 구렁이 되어버렸으니 잘 밤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날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 여러분 요거 죽어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제 사후 기록이라고 봤을 때의 해석이고요. 또는 이 다북수 구렁을 무덤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생전에 지어졌다. 아직 살아계셨을 때의 기록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경우에는 다북수 구렁을 정신적 황폐, 화랑도의 쇠퇴 이걸로 읽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니 그렇게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이 시대에 또는 화랑이 쇠퇴한 이 시기에 잘밤이 있겠습니까? 내 그리워하는 마음이 당신과 잘밤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이제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안타까움 또는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잘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됐죠? 오륙행은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됐죠? 네. 화자가 생전에 님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시에 아름다움을 나타나신 모습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시는구나. 요거를 사후 기록이라고 본다면 생전에 님의 모습, 죽지랑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 여러분 5번은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종교적 색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의 사상이 있다. 다시 말해 그냥 당대인들, 당대 신라인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가치관.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당대 신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을 사후 기록이라고 본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만나뵙게 되오리 라는 표현은 우리가 저승에서 다시 만나든 이승에서 다른 존재로 다시 만나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드러내는 걸로 보면 생과 사가 이렇게 순환하고 만남과 이별이 순환하는 어떤 윤회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거다. 이걸 종교적 색채로 읽지는 말고 그냥 신라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읽어라 그 얘기입니다. 관련된 한자성어 거자필반 이별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설명 잘 들었죠? 종교적인 색채는 없어. 그러나 당대 신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윤회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들이 순환한다라는 사고방식, 만남은 이별로, 이별은 다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윤회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어디 들어가 있다? 눈도칠 사이에 맞보합대 디조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해석을 지금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무리입니다. 자, 시상종교 방식을 정리해 본다면 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 감동, 추억하며 다시 만나 뵙기를 지조리 눈돌칠 사이에 이렇게 소망하고 있다. 죽지랑과 함께 지내던 간봄을 그리워하며 죽지랑이 죽고 없는 현재의 시름을 말하고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 위해 여울길 다북수 우거진 구렁에서 다시 잘밤이 있으리까 이렇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울길을 노래해서 요렇게 본다면 과거, 죽고 없는 현재, 그리고 다시 만나자라는 미래 이런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지랑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대단히 부각이 되는 참 기파랑가랑 비교했죠 아까. 그래서 정서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나간 봄, 다북승 마을, 그 다음에 살주 추가해보자. 주름살 같은 부분에서는 화자의 무상감, 인생이 그렇게 가변적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거구나라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첫 부분에서는 찬 기파랑가랑 비교했잖아요. 이번에는 제막내가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본다면 둘 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개인 서정시입니다.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학성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망매가가 혈육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해서 자,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제망매가에는 미타찰이라는 단어나 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직접.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리고 배경설화와 관련해서 봤을 때도 이 노래를 지어 불렀을 때 그 죽은 누이의 혼이 이 서방 정토로 천도가 됐다라는 주술적인 색깔도 좀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죽지랑가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팔구체 향가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 개인적으로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고 죽지랑을 통해 역사적으로 쇠퇴하는 화랑의 무리의 그 쇠퇴기에 처한 화랑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노래로도 볼 수 있는 작품 한 편을 같이 감상해 보신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